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래서. 과연 어떤 걸까요? 이게? 그래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저도 포함이 될까 오,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신이 주는 메시지? 나한테 너 지금 운기가 바뀌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모르고 타임을 놓쳐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신호다라는 거를 좀 일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아픈 일이 생겨요. 작은 실수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긴다든지 왜 이별보다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관계 하기가 가장 많이 힘들잖아요. 이별을 겪어요. 그게 물론 뭐 연인 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의 이별일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결론이 끝이 뭐 오해가 됐던 뭐 어떤 서로의 말 다툼이 됐던 끝이 그냥 인간관계에 어떤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울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물도 먹기 싫어 밥도 먹기 싫어 이러한 시간을 겪지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익숙한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인간의 관계가 끊겨진다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죠. 내가 일부러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있고 그냥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기운이 바뀌어지려고 지금 어떤 진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통찰력이 생겨요. 내가 인간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리가 바꿈으로써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행동도 좀 조심하게 하고 좀 낯설으니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런 부분을 했더니 실수가 됐지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좋은 쪽으로 방향을 내가 다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연결이 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낯선 환경이 있었어. 그리고 사람과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의 이별의 아픔이 있었어. 모든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얼굴빛이 달라져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어떤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의 그 다음은 이제는 내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좀 마음을 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상대도 너그럽게 나를 대하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되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목소리 톤이 바뀌어져요. 자신감이 있죠. 왜냐면 내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나는 이런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를 했었어.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내가 작은 실수였지만 이것만 안 했다면 금전을 좀 가지고 있었을 텐데 라든지 그러면 어느 요소마다 강한 자신감이 들어오겠죠. 사이사이 결로. 그러면 내가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얼굴빛에서 자신감이 있으니 환해지고 너 누구랑 뭐 연애해? 아니면 뭐 좋은 일 있어? 무슨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줄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니 그냥 아무런 게 없는데 웃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감하는 거나 상대가 나를 호감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호감은 있으니 인간관계도 상처를 입는 단계를 벗어났으니 좋은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고 왜 또 이동은 해서 다 낯설고 다 힘들고 내가 이렇게 작은 거에 실수를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큰 곤혹을 주시네 라고 해서 다 놓고 싶은 찰나에 좋은 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상들 앞에서 한 5가지가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좀 좋아질까? 얼마 있다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근데 이거를 강하게 내가 느끼는 만큼 빨리 느꼈을 적에 나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적에 좋은 물결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적에 모든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향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좀 뭐 한 예를 들어서 많게는 1년일 수도 있어요. 짧게는 한 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아픔에 겪는 거를 툭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끙끙끙끙 내비둬 그냥 자기 혼자 저렇게 아파야지 쟤는 자기 혼자 굴에서 나와 이러는 것처럼 그 결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길게는 근데 365일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해가 바뀌기 때문에. 해운년이 바뀌면 우리가 기운도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2022년도에 이런 아픔이나 힘듦을 겪으신 분이라면 올해 개묘년은 충분히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어떤 몸짓을 하고 어떤 특징으로 나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것이니 아 힘들어 올해도 나는 무슨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네?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다 맞아. 그러면 이분은 2023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다고 막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게 들어오는 거는 정말 이치인 것 같아요. 작년에 나쁜 일들만 있으셨다고 힘 빼고 올해는 무슨 또 뭐 좋은 일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묘년에는 좋은 에너지를 좋은 생각과 좋은 에너지로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행하는 2023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운을 자꾸 끌어당기면 정말 실질적으로 좋은 운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우연찮게 운이 들어올 징조, 내가 뭔가 일이 잘 되려고 할 때는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대표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별다방 커피를 산에서 구경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동해에 스타벅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동해에 계신 분들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3분이나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거기다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먹고 제가 장염 증세가 좀 있어서 못 먹고는 있는데요. 케이크도 사가지고 오시고 그 동해에서 되게 유명한 떡집 있거든요. 그 떡집에서 맛있는 기정떡도 또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먹을 게 지금 배송만 허락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또 2번째, 제가 오늘 장염이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에 간호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간호사 분이 대장염이라든가 장속이나 뱃속 위쪽으로 경련이나 염증이 생길 때 맞으면 좋은 주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저 새벽에 밤은 좀 잠은 못 잤지만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저 그 주사를 맞고요.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고 위에서 막 복통 일으키고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진정될 만큼 간호사분이 기도를 와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주사를 제가 맞았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야매로 신고를 한다거나 불법행위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오늘 촬영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돕더라는 말이죠. 이건 거짓말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내려가셔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뷰도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이 맞춰지는 것도 있지만요. 나는 좋은 건데 내게 운에 발을 맞추고 그 사람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간호사님은 저를 낫게 해주곤 자기가 담이 걸려서 갔어요. 저를 주사를 놔주다가 삐끗했어요. 이렇게 세상은 공짜가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 대비 내 운을 위해서 운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또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이게 먹는 게 쥐약일 건지 아니면 보약일 건지 판단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2월 초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오늘은 수도 없는 각 지에서 보살님들이 막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요. 단체로 올라오기로 했던 팀이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오면 저는 대표님을 모시고 제 친구가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어제 전화가 와서 오려고 했던 팀이 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사고 수습 때문에 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날 돕고 있는 거야. 설사는 하고 몸은 비록 아팠지만 아, 이건 촬영을 하라는 뜻이구나. 할 수 있게끔 바탕화면을 만들어주는구나 했고요. 오전에 바람이 막 화장실로 막 내어물 만큼 몰아치는 바람들 때문에 오셨던 손님들이 일찍 다들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한산하게 이렇게 촬영을 해도 좋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들이 허락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뭐가 될래니까 상황이 도와줘. 여기는 내 집도 아니고 여긴 대중도량이고 말 그대로 자연의 신들이 자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뭐가 이렇게 돼주는 거 있죠. 그렇다고 머리를 쓰거나 내가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머리를 쓰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오늘 새벽에도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도 그 주사를 꽂고도 와서 향이라도 피고 인사라도 했고요. 그러니까 패턴은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여건은 어려웠고 상황은 안 따라줬지만 그랬더니 오늘 눈 뜨면서 동이 트니까 에휴 촬영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또 네가 올리던 것들 책임지면서 이 산의 기운을 허락하거라. 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 너에게 이 산의 명산의 기운을 허락하노라 하듯이 이렇게 따라준 거 있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시작하는 하루였고요. 초하루부터 이렇게 뭔가 날씨는 춥고 지금도 바람이 이 바위에 가려져 있는데도 지금 엄청 불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장소로 우리 대표님을 이끈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낙엽도 막 날고 있고 이제 싸대기 치고 있는데 이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바람도 곧 재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지는 징조 대비 그 운 속에서 호사다마라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바람이나 또 다른 변수가 오더라도 그 바람이 재워질 때까지 그 변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한 템포 신호 쉬면서 가시고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대로 오늘을 사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꾸만 저 요새 어제는 뭐 더 모르겠고요. 내일은 아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눈 뜨면 눈 떠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하면서 저 오늘 살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가게 될지 내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을 기도하다가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있어서만은 아니라 내 마음가짐도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늘 이 산에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핫팩 하나 들고 애쓰고 있지만 이 추위 속에서도 또 어딘가에서 삶의 치열한 전쟁과 싸우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마음과 정신에 아픔이 깃들고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움직이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애쓰겠습니다. 약속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산에서 기도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들이 이제 거의 다 돼가요. 24절기는 끝냈고요. 24절기를 끝내서 24절기를 돌아가는 동안 중간에 다리 다쳐서 조금 놓쳤던 것들, 좀 보완해야 될 것들만 조금 움직이고 나면 아마 제가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할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인연이 닿는 소림들을 픽할 수 있는 때가 기운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분들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영상들 올리고 그런 체험 후기라든가 이런 거 담으면서 진실되게 한번 움직여 볼 생각도 있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긴 날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마무리 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힘들 내시고요. 저와 함께 기도할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거물나간다 항상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 썸네일 보고 들어왔을 텐데 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까요? 특징들은 있긴 하죠. 네. 우리가 또 열심히 사셔서 정말 힘든 시기에 치고 올라가신 분들이잖아. 또 그분들만의 노하우라든지 그들만의 또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첫 번째가 말투에서부터 자신감이 많아. 왜 힘드신 분들은 부정적이시잖아. 근데 말투에서도 자신감이 생겨나고 표정도 굉장히 밝으세요. 대부분의 첫 번째가 그래요. 자신감이 굉장히 높으시다. 그러니까 힘든 중에 자신감은 있다. 그렇죠. 내가 언젠가는 해나간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좀 힘들면 불행하다만 생각하시잖아. 근데 반대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 조그만 거 하나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에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지. 이런 사람들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포기를 없어. 안 돼도 될 때까지. 이런 분들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일을 계획하고 굉장히 루틴대로 움직이셔. 우리 이제 안 되다 보면 이거 조금 손댔다가 저거 조금 손댔다가 아니면 내려놨다가 많이들 하시잖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시고 계획대로만 한 우물만 쭉 파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굉장히 부지런하셔. 부지런하게 일이 없어도 찾아다니시고 또 하나는 작은 일에도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 그러다 보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중요한데 우리가 매사에 될지 안 될지의 막연함이 되게 많으시잖아. 두려움보다는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조력자가 계시더라고. 끊임없이 내 주변과 아니면 지인들과 얘기 나누면서 발전해 나가고 도움도 주고 용기도 주는 조력자들이 항상 계시더라고. 그래서 없으시다 하시면 조금 만드세요.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본받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을 조금 정해놓고 그대로만 가셔도 그래도 반틈은 성공하지 않으실까. 혹시 뭐 또 징조 같은 건 없나요? 이런 뭐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꿈자리도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가 길몽들을 많이 꾸지. 네. 여러 가지 좋은 뭐 꿈들을 형성도 많이 되시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횡재운이라고 하지. 네. 우리 복권도 네. 우리가 몇십억 당첨되는 것보다 우리 막 5만 원권 돼도 어머 웬일이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작은 일에 횡재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런 사람들은 아 내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세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 아까 그래 꿈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잘 될 수 있는 꿈. 대부분 우리 밑이 훤히 보이는 바다 있죠. 대바다. 네. 거기에서 뭐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꿈들도 금전이다 보시면 되세요. 금전이 들어오는 꿈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님인데 네. 소를 끌고 들어온다든가 네. 멧돼지를 갖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안 가지고 오셨어도 되게 깨끗하고 예뻐 보이게 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신에 뭐 조금 구질구질하거나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신다. 이거는 100% 안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꾸셨던 꿈 중에서 진짜 이 꿈 꾸고 정말 잘 됐다. 네. 저도 포함이 되는 게 물꿈. 네. 또 하나는 연예인들,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이제 내노라 하면 알 수 있는 탑스타들 나오면 저는 또 금전에 운이 또 좋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좋죠. 아무래도 이제 바닥을 치셨다가 위로 쭉 올라가셨을 때는 모든 운기가 정말 180도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꿈으로도 좋은 영상도 생기고 또 주변에도 좋은 일들, 아까도 말했듯이 복권 살 정도의 횡재운들이 하나씩 생기셔 나가거든. 그럴 때는 내가 이제는 내가 올라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이제 바닥을 치신 분들 정말 삶이 힘드셔도 우리가 생각 하나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동 하나에 운기라는 애가 바뀌거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생기시려면 생각부터 행동부터 좋은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느낌이 있고 어떠한 현상이 있고 또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좀 어떨까요?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대운이라는 게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잘 아셔야 돼요. 큰 운이라는 뜻도 있잖아. 네. 그것도 대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운이라는 게 뭐 10년 주기로는 그 뭐 사주 명리하신 분들은 아실 거. 10년마다 들어오는 그 대운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건 큰 운을 얘기하는 것 같아. 네.
큰 운이 들어오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솔직히 얘기할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운 들었어요. 대운이에요? 큰 운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 큰 운이라는 거는 그래도 한 몇 년은 간다는 얘기야. 무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10년씩 이렇게 한 번에 가진 않아요. 근데 대운의 징조라. 글쎄요, 운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우선요,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그 말이 뭐예요? 안 하던 사업을 한다고 하던가,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운이라는 게 다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운, 그쵸?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엉덩이가 좀 들썩거린다. 뭘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뭘 하면 될 것 같다. 그게 바로 대운의 징조죠. 근데 그걸 해서 돼? 운이 들었으니까 돼야 될 거 아니야. 안 돼. 운이라는 것도 뒤집어지거든. 그냥 그 운,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비운이 될 수도 있어. 슬플 비. 슬픈 운이 될 수도 있어. 이 운이 뒤집어진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뒤집어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제목 자체가 대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질문을 하셨지만 그 운이라는 게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건 큰 운이었잖아. 좀 삼천포로 빠질게요. 미안해요. 대감바람 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감 운, 네. 뭐 조상바람. 이것도 운 안에 속해. 글자만 붙이면 모든 거에 운이라는 글자를 쓰면 돼. 근데 중요한 건요, 운이 들어오면요, 그런 거 봤어. 아까 나한테 슬플 비, 그런 운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뭐냐면 남편이 바람이 나요. 진짜야. 네. 그 슬플 비가 들어오면 남편이 바람이 나요. 이 남자는 똥구멍에 바람이 찬 거야. 내가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그랬잖아, 운이 들어오면. 그래서 바람이 난다던가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던가, 그리고 금전이 새요. 이게 비운에 속하겠지. 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큰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애군이 들어오는 거. 애군도 운이잖아. 네. 그것도 비운에 속하잖아, 애군도.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을 때 100% 좋은 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안 좋은 운도 좀 섞여서. 근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운을 생각하실 거. 근데 좋은 운은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본인들 생일달 지나고, 생일달 있을 거 아니에요, 음력생일? 지나고 들어와요. 근데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운이 들면 무조건 엉덩이가 들썩거린다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무언가를 새롭게 계속 하고 싶고, 뭐가 하면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운이 들어왔다고 뭐 본인도 느끼고 이제 뭐 상담을 했는데 대운이 들어왔다고 이미 확정을 받았어요. 그럴 때 좀 운을 제대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무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맞이라는 걸 해요. 네네. 운을 받아준 거나 이제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운맞이라 해서 뭐 이제 뭐 성주운이라는 것도 있어서 7수에 들어오는데 오늘 이제 대성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얀 천에 쌀에 돈 7만 원, 만 원짜리 7개 뭐 이렇게 받고 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여러분 나중에 그 처리할 때 더 골치가 아파요. 처리할 때? 받을 때는 좋지. 근데 그거 원래 성주는 2년밖에 못 가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근데 그런 방식, 성주운을 받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건에다 받거나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게 맞는 무속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 경험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운이 나갈 때가 보면 뒤집어져서 거기에 뭐 색깔이 변하고 막 그러더라고. 더 안 좋아지더라고. 내모신다 그러죠. 그 더 힘들어, 그게. 그래서 운을 받을 때는 그냥 무속적인 방법으로 운을 받으세요. 옷 같은 데는 받아도 돼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무속적인 행위, 뭐 항아리, 뭐 있어. 항아리도 있고, 나도 그거 해줬는데, 손님들이 나중에 다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방식을 쓰진 않아요. 근데 뭐, 다른 선생님들은 그게 맞으시면 그렇게 하셔.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해. 일단 좀 대운의 징조는 좀 들썩들썩거린다. 막 이렇게 뭐 해야겠다, 뭘 차려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운이 들어서 그런 징조가 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운을 잘 잡냐 못 잡냐 그 차이야. 근데 이거 대운 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제 대운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 말이 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운이 생겨서 그 운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